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방부와 중국 국방부가 31일 직통전화를 개설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창완 취한 중국 국방부장과 직통전화로 첫 통화를 하고 양국의 국방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부와 중국 국방부 간의 직통전화가 개설됐습니다.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직통전화 설치를 합의한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한민구 장관은 직통전화 개설을 계기로 창완 취한 중국 국방부장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중국 국방부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전화는 양국 국방 당국 간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이룬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앞으로 안보 문제에 대한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소통을 위해서 잘 활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의 국방부는 올해 2월부터 장비 설치를 위한 실무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했고 올해 7월부터는 통화 품질 안정화를 위한 시험 통화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국방부가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중 국방부 간 직통전화를 개설한 것은 한반도와 지역 내 다양한 안보 상황에서 주변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히 공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방부는 중국과의 이번 직통전화 개설이 양국 정상 간에 형성된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한 공통인식을 토대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고위급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연말을 맞아 국군 수도병원을 방문해 입원 치료 중인 장병들을 위문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30일 국군 의무사령부와 국군 수도병원을 방문해 응급상황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장병들을 위로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북한의 지뢰 도발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하사를 만나 군인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재활치료도 잘해줘서 고맙다며 군에서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 예하 국군 의무지원근무단이 부대 창설식을 갖고 군 의무조직에 대한 지원 기능을 통합 수행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는 30일 사령부 의무조직에 대한 의무장비 정비와 수송, 경호 경비 등의 지원 업무 기능을 통합 수행하기 위해 국군 의무지원근무단을 창설했습니다. 창설 초기 최초 근무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새하얀 도화지에 의무근무지원단의 첫 밑그림을 그려나간다 생각해 주기 바라며 향후 완벽한 의무지원근무단이라는 걸작이 탄생할 수 있도록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합니다. 국군 의무지원근무단은 운영과와 의공과 등 3개 과와 재경근무지원대로 구성되며 초대 단장은 홍기태 대령이 맡았습니다. 의무지원근무단은 앞으로 사령부 지역 의무부대에 대한 출입관리와 경호 경비, 복지시설과 군사보호시설 관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의 바다를 지켜온 서울함과 김천함 등 해군 함정 6척의 전역식이 31일 열렸습니다. 우리 해군에서 국산 전투함 시대를 열었던 서울함과 김천함은 앞으로 제2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김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군 3함대 사령부가 조국 해양 수호의 임무를 완수하고 현역에서 물러나는 함정의 전역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은퇴하는 함정은 모두 6척. 울산급 호위함 2번함 서울함과 고석정 참수리 283, 285, 288, 291호정은 퇴역하고 동해급 초계함 9번함 김천함은 예비역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호위함 서울함과 초계함 김천함은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돼 각각 1984년과 1986년 취역 이후 해군 주력 전투함으로 활약해왔습니다. 한편 이날 함께 퇴역하는 참수리 283, 285, 288, 291호정 또한 국산 고속정으로서 환자 이송, 어로보호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조국 해양수호의 최일선에서 활약했던 서울함은 퇴역 후 지자체의 무상으로 대여돼 안보 전시관으로 활용되며 김천함은 예비역 교육훈련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해군은 전역하는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해 2013년부터 인천급 신형 호위함을 배치 중이며 2020년경까지 20여 척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육군은 최근 병영문화 혁신과 장병 인성 함양을 위해 많은 분야에서 창의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육군 39사단 용호연대가 NI 교육과 연계한 효과적인 엑스포를 열어 화제입니다. 네, 또 부대 간부들이 직접 감사 나눔 이벤트를 마련해 용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육군 39사단 현역 기자 박경원 대위가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육군 39사단 용호연대는 지난 30일 육군이 올 한해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병영문화 혁신과 장병 인성함양을 위한 국방일보 스크랩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병영문화 혁신과 인성 품성, 인권, 존중 등을 주제로 용사들이 평소 국방일보와 각종 간행물을 읽으며 생각하고 느꼈던 것들을 사회관별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NIE 교육과 연계한 이번 엑스포에서 용사들은 국방일보 기사 스크랩과 함께 잡지의 재밌는 사진들을 활용해 자신들만의 논리를 마음껏 펼쳐보였습니다. 장병들이 직접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육군에서는 작년부터 병영문화 혁신과 장병 인성 함양을 강조하고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야전에서도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해 용사들이 보다 나은 생각과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부대 간부들은 이날 엑스포에서 용사들에게 그동안 감사했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감사 나눔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연대장을 비롯한 부대 전 간부가 노래를 부르며 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용사들도 답가로 보답하며 연말에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평소 국방일보를 보며 생각하고 느꼈던 점들을 정리하여 전우들 앞에서 말하는 시간이 재밌기도 하고 새로웠습니다. 특히 부대 간부님들의 파격적인 공연과 감동의 무대는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부대는 이날 발표 우수생활관에게 연대장 상장과 포상 휴가증을 수여했습니다. 병영문화혁신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엑스포는 용사들의 큰 호응 속에 부대원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장이 됐습니다. 국방뉴스 박경원입니다. 육군 15사단이 지난 29일 141병영의 일환으로 서울 백운 갤러리의 지원을 받아 부대 명월회관에 백운 갤러리 분관을 개장했습니다. 육군 15사단 명월회관에 조성된 명월 백운 갤러리는 서울 백운 갤러리센터 관장이자 학군 15기 출신인 이충희 대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조성됐습니다. 장병들의 문화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마련된 갤러리는 민간 갤러리의 분관이 군에 설치되는 전군 최초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안준석 육군 15사단장은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군 장병 사기 증진은 적과 싸워 승리하는 능력을 갖추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명월 백운 갤러리에는 백운 갤러리 소장 작품 35점이 전시되고 있으며 2-3개월 단위로 순환 전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부대는 앞으로 갤러리를 매개로 장병과 군인 가족들이 문화예술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김진무 박사의 북한군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군의 사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진무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지금까지 사실 저희가 북한군의 열악한 이 생활상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북한 장병들도 사이가 굉장히 좀 떨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그 북한군 출신 탈북자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 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기들 입으로 북한군의 어떤 병사들 또 초급 장교들 실상이 아주 열악하게 얘기를 해놓고 사기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수령에 대한 총폭탄, 수령 결사옹이, 그다음에 한국과 남한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 이런 사기가 충천해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데 한 예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제 서해안에 이제 그 해안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안포에 있는 병사들의 영양 상태가 사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훔쳐 먹을 데도 없고 부업도 부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데 이제 남한에 대해서 사격을 해라. 그러면은 그 포탄 하나가 30kg, 40kg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 키가 한 150 조금 넘고 몸무게가 한 30-40kg밖에 안 나가는 지금 그걸 들기 어려운데 남한에 대해서 지금부터 포사격한다 그러면은 눈이 이글이글 하면서 그걸 포탄을 들고 포로 뛰어가서 장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세뇌에 의해서 갖고 있는 정신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사님. 세뇌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북한군이 우리랑 전쟁을 했을 때 이길 것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이 들리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군은 그러니까 적개심도 많지만 네. 북한군은 우리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 남한군은 진짜 형편없다. 그냥 자기들이 그냥 총을 쏘면은 남한군은 그냥 하나씩 다 쓰러진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남한군은. 들면 세뇌 교육을 통해서 우리보다 남한은 못하다 뭐 이런 네. 식으로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은 네. 그 과거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자기 주민들한테 선전할 때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냥 뭐 길거리에 뭐 그냥 거지들이 넘쳐나고 남한군은 형편없다.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다. 그 남한군은 갑자기다. 미군이 쓰다 버린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군 애들이 그럼 남한은 형편없네. 그럼 내가 자기들이 무기 장비가 또 자기들이 잘 못 먹는다는 걸 알지만 남한군이 우리보다 훨씬 못하다고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더 세다고 생각하니까 사기가 더 올라가고 그렇게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제가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군이 교육을 할 때 우리나라보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을 더 주적으로 생각해서 북한군 병사들을 교육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어떤 말이에요? 사실 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초급 장교들까지도 병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초급 장교들까지도 세계 최강의 패권 국가인 미군 전력에 대해서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미군이 주둔해가지고 있지만 그 미군 한번 해볼 만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미연합체제고 자기들이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은 미군하고 전쟁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미군이 세긴 세지만 미군은 어차피 전쟁을 하면 미군이 빠지고 남북한이 전쟁을 할 거다. 그럼 우리는 이긴다. 왜냐? 한국군은 형편없는 군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한미동맹의 실체나 또 우리나라의 뭐 무기체계 이런 걸 알게 되면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탈북자들이 그 하나같이 북한에 있을 때는 뭐 한국 군대가 형편없는 군대라고 생각하고 왔단 말이죠. 그렇죠. 와서 그 보통 이제 제대 군인들은 그 초급 장교들은 군의 그 안보 강사로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군 실상을 보거든요. 6개월 안에 이게 뭔가 내가 잘못 교육을 받았다. 이런 군대를 지금 북한 저 군대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군대에 형편없다. 이제 물론 이거는 우리가 좀 분리해가지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북한군 야전에 있던 사람이죠. 근데 북한의 이제 그 전략이 대남 군사 전략이 많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 개발부터 대량 살상 무기, 그다음에 사이버전 이런 비대칭 전략으로 바뀌어져 있고 또 특수전 부대라든지 그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있기 때문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갖고 있는 비대칭 재래식 무기 병사들이라든가 포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낙후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보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한군과 비교했을 때 북한군이 형편없다라고 보지만 뭐 북한군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남북 간의 군사력의 비교는 또 다른 차원의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기가 저하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전쟁이 실제로 터졌을 때 전시에 변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들리거든요. 예,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있는 거는 이제 북한군 내에 있는 이제 초급 장교 병사들 얘기지만 지금 어쨌든 북한의 시장이 확산되고 군 내에 있긴 하지만 참 먹을 것, 돈 버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부분이 북한 주민들, 군인들 다 마찬가지로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기회주의적이라는 거는 우선 무슨 일이 터지면은 내 먼저 살 길을 찾는다. 과거처럼 집단주의, 뭐 충성 이런 것은 좀 퇴색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과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북한군 장병들이 뭐 수령 결사옹이 총폭탄 정신으로 쳐내려올까 또 그것도 조금 회의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뭐 낙후된 건 사실이고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이 사기만큼은 정신교육을 통해서 강화하고 있다는 게 북한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무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새 201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2016년 새해가 시작되는데요. 네, 2016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새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